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공개 열람복사 세 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료공개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열람복사를 어디까지 해주느냐, 이것의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 고소되고 계속해서 무죄 주장하지만 유죄 판결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첫 번째, 법하고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하고 시행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하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상 자료공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r19c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세 번째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이 난에 있으며 교재는 곧 발간될 세 번째 노란색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요 수료증을 해가지고 카바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꼭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하고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법령 해설집에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24조, 요거 많이 봤던 조문이죠, 그죠? 요 중에 보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라고 했으니까 각 호가 나오겠죠. 1호, 2호, 3호, 4호. 그건 간단해요. 그 다음에 관련 자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만 주라 그랬으면 간단하게 뚝 떨어지는데 여기와 관련된 자료, 보시면 관련 자료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가 해석을 함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무죄 주장을 계속하다가 유죄 판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뭐냐. 각 호. 법에 보면 1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호 설계자, 시공자,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권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그러니까 앞에는 예시 불가합니다.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세 번째,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의 의사로. 네 번째, 사업시행계획서. 다섯 번째, 관리처분계획서. 여섯 번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일곱 번째, 회계감사 보고서. 여덟 번째, 월벌 자금의 입금 출급 세부 내역. 아홉 번째, 결산 보고서. 열 번째,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다음에 11호에 가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데 시행령이죠. 도출 및 주관 정비 시행령에 보면 94조에 1호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권리업자, 그 다음에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석상 자료공개 의문을 보면 첫 번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 그러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만 공개하거나 요구하면 복사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더 있겠습니까? 등이라 되어 있고 등에 대한 관련 자료니까 더 있겠죠.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선거관리규정, 보수규정, 업무규정 뭐 이런 거 각각 아니면 통합해 하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각각 나눠지는 뭐 회계규정 따져서 이런 거 있으면 다 공개하고 열람 복사 해주라라는 거죠. 두 번째, 설계업자, 시공자, 철거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옛날부터 진행되어 왔던 조합들은 철거업자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지금은 공사계약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이 붙어지니까 모든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플러스 뭐죠? 관련 자료니까 전부 해당되는 이 관련 자료는 뭐 사업제안서, 그 다음에 견적서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사업제안을 어떻게 했는데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느냐.
견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적혀야 된다. 보자. 맞는지. 이거죠. 자, 세 번째.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의 의사록. 일반적으로 의사록이라면 회의 결과를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을 적고 회의 결과를 적는 그 회의 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의사록을 보통 좀 큰 거죠. 주민총회라든지 조합총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 같은 경우는 속기사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음성 파일을 다시 속기한 속기록을 만듭니다. 그걸로 의사록을 대체해버리죠. 제일 정확하니까. 예, 제일 정확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입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이사회, 대의원회 속기록을 보자, 의사록을 보자는 이유는 뭐죠?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뭡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조합총회 때 보니까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총 참석자, 총조합원 700명 중에 서명결의서 200장, 직접 참석자 300명,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1호 안건에 대한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 말뿐이지 않느냐. 보자. 그죠? 총조합원 700명 중에 500명이 참석했다는 증거를 대라. 이거죠. 그게 다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있느냐. 자, 녹음, 영상자료, 속기록, 그리고 서명결의서, 현장투표 용지, 참석자 명부, 총회측자 다 이겁니다. 총회측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총회측자를 그냥 총회할 때 보내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세입자한테도 공개가 돼야 되고 조합원이 아닌 아직 소유권을 가진 현금청산자도 돼야 되기 때문에 총회측자도 이 중요한 관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복사를 해줘야 된다. 네 번째, 사업시행계획, 건축계획과 같은 건데 뭐냐면 관련 자료로서는 설계개요, 건축심의 내용, 그 다음 사업시행계획 총회측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관리처분계획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회측자,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조합원 분담금,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종전종호자산이 얼마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공사비 산정 내역,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금 산정 내역, 계산 방법 다 있을 거 아니냐. 무조건 책자 하나 떡 주고 당신은 얼마입니다. 당신은 얼마입니다. F용지 한 장 와가지고 당신이 가진 거는 옛날에 3억 5천짜리다. 신축받는 건 5억 5천이니까 2억을 내놔라. 그거 계산했던 내용이 다 있을 거야. 내놔라 이거지. 내놔라. 그래야만 맞는지 안 맞는지. 안 준다 그러면 그 뭔가 튕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료 공개 대상이고 열람 복사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정비사업이 시행하는 공문서인데 이거는 조합이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관, 주로 관할관청이나 기타 관공서의 문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조합에서 오지 않은 그런 아니면 조합이 발부했던 모든 문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적기관의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회계감사보고서. 이건 공인회계사가 작성을 하죠. 그리고 관련된 이 대상이 뭐죠?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뭐 수입 얼마, 지출 얼마, 뭐 대타제도표 나오고 이러는데 모르겠다.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자산이 얼마고 부채령을 증명할 그 문서를 내놔라. 그 다음 조합 통장 다 복사해줘.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부채, 차용증이라든지 금전소비자적 계약 등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계감사 보고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무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금 자금의 입금, 출금, 세무 내역 내라 그랬더니만 A4용지로 타자를 쳐가지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얼마 나갔다, 얼마 나갔는지 내놔라 자료. 이거죠. 그러니까 통장사본, 영수증, 내부적으로 입금, 출금, 결제 서류도 다 대상입니다. 그 다음 결산보고서. 결산이 나오게 된 각종 자료, 지출 내역 당연한 겁니다. 청산인의 업무 처리가 있는데 해산 끝나고 나면 청산하는데 청산 단계에서도 각종 채무관계 때문에 청산하는 거니까 그 자료 내놔라. 그럼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혀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정하는 자료로 첫 번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분양공고문, 그 다음 분양신청 안내문, 분양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합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무실 비용, 사업 비용, 예산 내용, 용역대금 지급 계획 이거 다 관련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현장 사진, 또 감리 보고서, 지공사용 공사 진행 관련 공문 이런 것들이 다 공사 진행과 관련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가를 등 용역업체가 세부계약이 변경이 됐으면 최초 체결된 것은 당연하고 변경된 것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변경된 것도 당연히 계약서상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사업비 변경에 관련된 자료 모두 해당되죠. 뭐 공사비 변동 내용, 각종 용역 등의 변경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했는데 결론이 어딜까요?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까요? 거의 대부분을 공개해야 되고 일람복차해야 된다. 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조영 변호사가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라 그러고 모든 일람복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중요한 자료는 전부 공개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고 이것은 조합 임원들의 형사처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RL19co.kr에 오시면 동영상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많이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